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한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네, 자료가 다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예. 되셨습니까? 예. 자, 22페이지를 보시면 예.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지금 예산안 심사가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1년 동안 이 예산을 쓰시겠다라고 해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도 제시를 해드리고 예. 궁금한 거는 여쭤도 보고 이제 예, 이렇게 진행을 알겠습니다. 할 건데 지금 22페이지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전문위원 자문비가 있습니다. 예. 평택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평택에 많은 이제 용역도 있고 자문위원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예. 지금 그 전문위원 자문비 해가지고 50만 원씩 이후에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전문위원이 책정이 됐고 이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어떤 그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게 정말 목적성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아니면 이해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자문비는 어떤 사안이 특정한 사안이 있거나 어떤 그 자문을 받을 그 요건이 생겼을 때 네네. 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여태까지는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진행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네. 전문을 위촉이 되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안이 생기고 우리는 특별하게 이제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어떤 그 자문을 받을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전문위원으로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 예비 차원에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선정이 되진 않더라도 네.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지요?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은 일반 우리 주민협의체 분들보다 좀 더 많은 현안에 대한 대처 능력도 있고 그분들이 어떤 역량이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된 예산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마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 전문위원들이나 우리 자문위원들, 심의위원들이 예. 대부분은 전문성을 띈 분들이 다양하게 그 안을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좀 위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번 들어가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고는 보통 이제 생각을 하고 위촉이 되지만 정말 예. 역량적으로 한 번은 예. 시 전체에서 아니면 우리 그 환경국에서만큼이라도 예. 다시 한번 이분들에 있어서 어떤 결과치를 꼭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예. 시에서 요구하는 충족하는 어떤 선에서 만족감이 있는 분들이 제 위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 그렇게 전문위원을 미리 저희가 이제 나중에 진짜 자문 받을 때 진짜 전문성이 있어서 이런 시설 운영이나 주민협의체 운영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을 한번 좀 미리 선정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23페이지 잠깐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쭉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잘 선행돼야 되고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자기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예. 또 그 이해 폭이 생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그 다른 그 지자체를 예. 조금 벤치마킹 하셔서라도 아. 지금 보면 학자금 뭐 장례 비용 뭐 예. 건강검진 요 정도인데 예. 혹시라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하고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예. 마시고요. 저희가 아무튼 민간 주민 협의체하고 한번 네네 예, 상의를 하십시오.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관리 감독도 하는 것 맞지만 또 어떤 좋은 정책이나 이런 거는 예. 역으로 제안도 해주셔서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팔당이나 다른 쪽도 한번 이런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실제 어떤 거 지원해나 한번 알아보고요. 네네. 제가 그 선에서 한번 같이 회의를 좀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하고 예, 예. 한번 그 임원분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도 어떤 아, 소통의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이야기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한번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네. 진짜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 설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앞에서 이제 뭐 예.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랑 중복된 게 있는데 예, 예. 좀 관점이 달라서 예, 예. 설명을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4페이지를 보면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에 대한 사항인데요. 예.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 시스템 이용료가 있습니다. 예, 예. 자, 요거에 대해서 포획관리 시스템 이용료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지요? 전자 시스템인가요? 감지 시스템? 이게 해마다 똑같이 390만 원씩 예. 나갔습니다. 이거는 그 피해 방지 단원에게 시스템하고 연결된 GPS 단말기를 개별 부여하게 되는데요. 네네. 포획 동선, 위치, 사진 등 그 포획 현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그 GPS 이용료네요. 예. 이게 30명한테 이걸 나눠주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포획단이 30분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네. 한 사람당 13만 원씩 30명. 네네, 390만 원. 지금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은 아, 예. 올해는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못하겠지만 예. 내년에는 조금 그 유사한 것들은 묶어서 좀 했으면 아. 좋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눴는지 제가 지금 그 우리 교재 성과 계획안을 딱 보면 예, 예. 성과 지표하고 단위 사업수가 있는데 예. 단위 사업수를 조금 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저희가 듭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업은 네네. 좀 더 묶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아,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예. 제가 이거를 우리 환경국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하고 예. 전쟁을 좀 선포해 주십시오 예, 해서 예. 했고 지금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이 2023년도에 어느 부분에 어느 예산을 책정을 하셨습니까? 우리 환경국은? 환경국이요. 네. 저희가 이제 순수하게 보시면 대기질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보건 사업하고 폐기물 쪽으로는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쓰레기 정책에 보시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네, 많더라고요. 특히 그 쓰레기 일반 수거 운반 업체 예산은 뭐 거의 뭐 700억 가까이 되는데 수거만 저희가 차량도 증차해줬고 인원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질 쪽에서는 저희가 친수 공간을 늘리는 작업을 좀 합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도 상류 지자체랑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현재 수질이 평택호 4등급을 거의 3등급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올해 그 지도과에 생긴 게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들어오면서 또 저희가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 업무가 일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비 사업이라든가 특히 이제 반도체 폐수에 대한 주민들 우려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뭐
저기 시민단체하고 토론회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중점적인 것들이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 정책을 예. 짜셨다는 예, 예.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올해 저의 목표는 평택시 쓰레기 줄이는 거에 이제 목표를 뒀습니다. 줄이기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독일입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 편리함과 거리를 둔 이런 정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일회용 컵, 더 많이 씁니다. 일회용 예.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어떤 평택시만의 정책을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예. 줄이는 기본적인 것도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예. 이미 배출된 거에 대해서 분리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면 예. 저는 그 우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고덕이나 아니면은 그 원룸촌이 많은 곳에 예. 저는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해요. 예.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캠페인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미 배출된 거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보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여기 안을 넣으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업체를 늘리는 것도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줄이는 거에 어떤 목표를 두지 않으면 예.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행사에 저는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도 어떤 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사람 모으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알리는 행사를 좀 못했는데 저희가 한 2, 3년 전에는 국토대 청결도 운동도 하고 시민들하고 네네. 쓰레기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네, 아까도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이제 국토대 청결도 좀 다시 돌아가고 시민들하고 할 수 있는 그 쓰레기 파봉 뭐 이런 것도 좀 과거 저희가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 하듯이 다시 원위치를 해서 진짜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해봐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 한번 평가를 해보고 과거 형태로 돌아가는 게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좀 지금 형태로 계속 가면 더 많은 배출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고 좋은 안 계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거 반영해서 예산도 세우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조금 의식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예.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들이 각 읍면동에 예.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무인수거함 같은 경우 포인트 제도 주는 예, 예. 것처럼 각 읍면동에 있는 단체들한테 업무 협조를 보내서 예. 그분들한테 보면 여기 지금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무겁들을 일부 이렇게 돌려서 그분들이 음. 기금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자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좀 예, 예. 드리겠습니다. 자, 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환경보전 활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예요. 예. 그렇죠. 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3,15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요. 예. 시민 참여형 환경의식 개선 보조사업이에요. 몇 9페이지요. 예. 예. 자, 이게 이제 민간 그 보조 사업인데 예. 이게 몇 개 그 환경단체에 이거를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십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맹꽁이 축제 등 9개 단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제가 예산을 약간 더 편성한 거는 이런 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상당히 좀 더 많아지고 뭐 방향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책정을 했는데요. 이게 계속 늘릴 수도 없는 게 또 이제 뭐 사회단체 보조금을 계속 늘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후 선에서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에서 하고요. 실제 이제 그 저희 단체 보면 대부분 감시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아까 한 유해 폐수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근데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쪽에 대한 거는 조금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보면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9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 예. 많이 중복이 되죠. 이거는 보존 활동을 지원이고 이건 서식지 복원을 하는 예. 데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활동 보전 사업을 받은 분들이 이것도 같이 받을 확률이 좀 얼마나 되나요? 같이 병행했던 사례가 있나요, 작년에? 여기 보면 이 저희 이제 야생 생물 하시는 분이요 한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남부 생태 보전 연구 모임하고 한 2군데 또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보면 이런 서식지 복원 사업도 있고 아까 그 환경 지원 활동도 맹공이 축제도 아마 그쪽에서 덕동산에서 하고 있는 걸로 맹꽁이는 지금 보전 시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11페이지. 아니 저기 그 환경 보전 활동에 네네. 그 맹공이 축제가 있습니다. 또. 네, 그러면 이거는 이 시범 사업은 보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별개로 움직이신다는 예, 그거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 환경 아까 환경 보존 활동 지원으로 나간 거고요. 여기가 요건 야생 서식지. 생물 서식지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생 생물 서식지에 관련돼서 저희가 꼬리명주나비라든가 그다음에 소 생태계 구축하는 사업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복천 주변으로 요거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1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예.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예. 어떤 기준서에서 가점을 제일 많이 주십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 공개는 하실 수 없으실 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이 보존 시범 사업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어떤 안을 짜서 공모를 신청을 할 텐데 예. 꼬리명주나비나 금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꼬리명주 같은 경우에는 생육이 얼마나 됩니까? 생육이라고 네네, 말씀하시면 살아있는 기간 보통 우리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꼬리명주나비의 특성은 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얘는 이제 그 진흥 동굴 여기서만 서식하고요. 이 꼬리명주나비의 특성이 그 위치를 몇 킬로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문화마을 갔을 때 어릴 때 유충을 해서 하면 이게 한 그에 가는 네네. 것 같은데 네네. 느낌에 그래서 제가 이게 그때 매년 유충 들어가는 때를 예산이에요. 봤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런 예산들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 늘어나는 개체수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예. 그럼 늘어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꼬리명주 나비 같은 경우에는 먹이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 먹는 게 네. 한정돼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예. 예. 뭐죠? 아니 지방울 동굴에 있는 네네. 그것만 먹습니다. 네, 얘가. 그러면은 이 꼬리명주 나비를 서식을 시키려면 이런 것들을 많이 식재하고 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단계까지 돼 있어요. 올해 이 꼬리명주 나비는 처음입니까? 맹꽁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했었던 거고. 꼬리명주나비도 작년부터 저희가 이 서식지를 계속 늘려오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산출 내역에 보시면 지방울 동굴 식재를 200주를 하고요. 매년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늘리는 장소를 배다리 공원, 그다음에 통복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산골 공원도 아마 조성되면 그쪽도 할 얘기고 그 서정천하고 이렇게 도심에서 근교에 있는데 늘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고덕에 있는 문화마을에서 그 김만재 선생님이 거기서 직접 그거를 식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지역에 좀 기대종으로 좀 하려고 서식 환경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네네. 이게 한 번에 이제 많은 구역은 늘리지 못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문제는 원래 그 진이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그 서식 동굴이 돼 있던 것도 정비를 좀 올해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 예전에 조성을 해놓고 수도과에서 조성하고 이제 아마 부서가 그렇다 그래서 아마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덕목제도 올해 또 예산 세워서 아마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야생 식물이나 이런 게 제가 이제 환경국에 오다 보니까 전문 서적을 제가 찾다 보니까 2018년도에 예. 지금 국립생태원에서 발간된 책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자료를 갖고 평택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금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꼬리명주 나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다리 공원이나 통북천, 오산골 공원 이런 데도 공원화가 돼 있으니까 상당히 좋고 예. 서정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덕 그 삼성 근처잖아요. 예. 그렇기 거기도 좀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하게 되면 지금 고덕 같은 경우는 아직 도시 형성이 많이 안 갖춰져 있기 됐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하면 예. 지역을 떠나서 조금 더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만족감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 정말 이렇게 기획을 잘 하셨는데 기획에 맞게 공모하시는 분들이 예. 전문가적인 견해를 갖고 들어오셔서 어떤 안을 좀 제시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모 사업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은 따로 예산 쓰는 교육은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제가 사업, 집행이라 이런 거는 했는데 사업 진행에 대한 교육도 좀 저희보다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전문성이 있어서 네. 저희가 그렇게 따로 그거에 대한 교육은 안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아무튼 그런 단체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모아서 한번 그 생태면 생태 네네.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체적인 단체 교육을 한번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역량 들으면서 강화를- 그렇게 역량 강화를 안 네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해야지 예산을 사실은 짤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그분들보다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역량 강화 교육을 예. 그분들도 좀 이렇게 시에서 알겠습니다. 해드리면 예. 우리 시에 조금 예산이 잘 쓰여지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빚 예. 몇 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게 저는 가슴에 와 닿던 부분이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어디입니까? 삼성 현장 쪽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요새 이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경관 조명한 것도 민원이 들어오고요. 특히 이제 이게 모텔이나 뭐 호텔이 들어왔을 때 신축했을 때 그 조명을 맨 처음에는 이제 광고하려고 좀 밝게 키워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 사시는 분들의 이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저희가 보면 매년 한 30건 들어오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0건, 한 해 한 50건 정도의 민원이 빚공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작물은 한 10여 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논 같은데 이렇게 가로등 때문에. 가로등을 네네. 너무 세게 켜놔서 그렇고 에코센터에서도 우리 그 파사드 때문에 한두 번 들어왔었고 최근에는 들어오진 않습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는 타임제로 하시면 농작물의 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된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보통 한 50건 들어오면요. 한 35건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이제 불을 줄이거나 이러시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5건은 조도라든가 이거를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해서 이게 초과가 돼서 이거를 명령을 받고 하시는 경우가 한 15건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이제 관에서 중재를 하면 조정을 좀 해줍니다. 특히 이제 교회 같은 데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얘기를 하면 조정이 되는데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갖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측정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16페이지를 보면 예, 정말 작은 예산이긴 한데 예. 조금 궁금해서 예, 예. 여쭤봅니다. 감가상각비가 여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계측비가 네네. 이제 이 휘도라든가 이제 조도를 재는 게 있는데 네, 알고 지금-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감가상각비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여기 저도- 항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그 요거 서면으로 그러면 예,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7페이지 EM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예산 이거 신규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신규 예산인데 2억 2천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네네네. 자, 우리 이제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다도 문의를 해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업무 협조를 좀 구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하시려고.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EM과 같은 그런 그 미생물 제재를 내도 축산농가에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EM하고 그 축산농가 지원하는 EM은 약간 그 미생물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로 예, 무료로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예, 예.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예, 예. 업무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하시면 되는데 뒤에 18페이지를 좀 보면 예. 이게 지금 그 EM 제조하는 예, 맞습니다. 제조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누가 이거를 관리를 합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EM을 만들고 시민들이 활용하라고 이제 주민들이 그 참여 예산을 내셔서 네. 그분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네. 주민 참여 예산 전체 환경 분과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 실패 사례도 있고 성공 사례도 같이 공유를 했는데 저희 에코센터에서 이거 2개를 일단 만들어서 에코센터에서 직접 배양을 할 예정이고요. 2개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읍면동별로 간이 공급기라고 주민들은 이제 읍면동에만 가시면 읍면동에서 직접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읍면동별로 하고 아니면 시골 지역 권역에는 저희가 한 30개 이상을 좀 놓으려고 그러는데요. EM을 실제로 쓰면 저도 집에서 몇 번 써봤는데 특히 암모니아 악취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수질에 세제 대신 이거 쓰면 수질에 상당히 좋은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EM이 뭐 실효성을 논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 성공한 사례나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EM이 수질하고 악취에는 개선 효과는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악취에는 저도 이제 매주 목요일에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다가 쓰긴 하는데 악취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예, 됐어요. 암모니아 성분에는 상당히 네네.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예, 예. 쭉 보면 예. 발효의 운반비가 3,200만 원이에요. 예. 이거 운반은 어떻게 계획을 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실무자들은 맨 처음에 이 주민참여 예산에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여위원들하고 계속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만들고 만드는 것까지는 업체가 했는데 그동안 운반을 공무원들이 하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회사 사장님이 오셔갖고 본인들이 이거를 다 읍면동 다 그 공유기까지 갖다 주는 것까지 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관리비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빈 통을 가서 계속 채워주고요. 시민들은 이제 편안하게 읍면동에 가셔서 본인이 용기에 받아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당초 이거 검토할 때는 주민들한테 이제 용기 가지고 하는 것까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걸린다 그래갖고 그것까지 제공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약간 조정을 한 겁니다. 실패 사례는 어떤 사례가 실패 사례가 됐나요? 그게 이제 미생물 저희가 이 애초에 원평동에 이거 한기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원평동에 놨었는데 그때 실패한 거는 아까 같이 아무도 그걸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냥 시범사업으로 설치해 놓고 누가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관리도 안 하고 부족하면 가서 그걸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담당 부서가 없다 보고 이게 이제 저희도 지금 이 업무 주민참여 예산 들어왔을 때 자원순환과다 환경정책과다 수질개선팀이다 서로 이제 이게 신규 업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 주무과 주무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좀 한번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고 시민들이 진짜 EM을 가정에서 직접 써보고 효과가 있어서 이게 저는 많은 가정에서 이걸 쓰면 반드시 통복천이나 이 수질 개선이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관리를 아무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사무관리비까지 저희가 포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한 해 운영해 보면 실제 통복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거 하기 전하고 후하고 수질도 좀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시범 효과가 마을까지는 아니지만 예, 아파트 시범 단지를 선정하실 계획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근데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을 맨 처음에는 한정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민참여 예산 하시는 분들이 전역을 해보자라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이게 좀 근데 경험치가 없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전역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읍면동별로 이 간이 공급기를 다 놓으려고 일단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6개만 저희가 해보고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다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더 할 겁니다. 아무리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예. 탄탄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도 생각보다 성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경험치가 부분은- 있으면 괜찮은데 예, 그리고 예. 미생물이라는 거는 예. 기한이 또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사용 기간이. 예, 이게 이제 이 미생물은 활성제제라 저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희석을 좀 해서 이렇게 네네. 배포하거든요. 근데 희석을 근데- 하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원액보다. 좀 오래되면 이 미생물에서 산도라고 이제 약간 네. 적용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집에 갖다 놓고 냄새가 한 달 넘어가니까 좀 냄새가 그런 게 나요.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일단 주민들 참여 그 시민 참여 위원들하고 저도 이제 몇 번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그 성공한 데가 노원구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거기를 들었고 봤는데 노원구는 구잖아요. 예, 여기는 구청. 평택시고. 아, 그래서 이제 일부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질 개선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에 특히 이게 이제 특히 쓰레기 같은 데도 이렇게 뿌리면 냄새가 많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용도를 저희가 어차피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배양기를 더 놓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배양기는 최소화했고 공급기로만 그렇게 저희가 좀 보급 사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사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예.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다 똑같을 음. 거예요. 근데 처음 하는 사업인데 치고 너무 조금 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세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좀 많이 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66페이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효율적 관리 해가지고 쭉 있고 보면 도시환경 장비도 뭐 폐기물이고 예. 거의 다 폐기물입니다. 시민과 함께는 쾌적한 도시환경도 쓰레기 분리 배출이고 예. 다 같은 맥락의 사업이에요. 예. 지금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원관리과니까 아마 또 그러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 지금 67페이지 보면 예. 21년 변경 협약 기준 해가지고 반입 수수료를 인상은 이제 이때 책정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단가가 올랐나요? 22년도에? 저희가 이제 여기 단순 반입 수수료는 네. 21년도에 이제 일부 올렸고요. 그게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한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도 단가가 한 10,000원 정도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네네. 밑에 보면 예. 입자 항목이 이거 지금 에코센터 같은 경우 BTO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BTO 사업이면 보통 사업 계획을 했을 때 예. 이게 지금 몇 년짜리 BTO 사업이죠?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이면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상이 됩니까? BTO 그러니까 사업에서? 이제 이 BTO 사업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그분들이 연상하는 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게 이제 그래서 민간 단가 원가 산정 용역을 좀 했고 이거를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재부 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이 바뀌어서 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는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특히 그 법적 뭐 52시간 그거 전에 이제 계획된 거라 인력을 더 충원했던 비용, 그다음에 약품이 더 들어갔던 비용, 그리고 특히 이제 법이 강화되면서 대기오염물질 강화를 시키면서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 부분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얼마가 그러면 더 추가가 됐었던 금액이죠? 전체 금액이? 전체 금액까지는 그렇고 이제 톤당 단가가 저희가 반입 수수료 작년에 반입 수수료가 126,03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년에 인상해 준 폭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렇게 합계 되면 금액으로. 아마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네. 자, 68페이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예. 지금 4억 8,200만 원을 도시환경 장비 운영으로 해가지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시민 의식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스마트 경고판 해가지고 쭉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예. 69페이지 보면 조금 무단특이 예방용 스마트 경고판 유지 보수 했는데 예. 이 유지 보수는 이제 매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2년도에는 없었고 23년도에 4,5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경고가 떴을 때 이게 그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통상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유지보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십니까? 이것도 처음 신규 예산이 아니라 저기 세부 사업만 변경된 겁니다. 지난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에 이 예산이 세웠던 겁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본 유지 건 보수는 우리가 총 고정식 50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그 상태가 원활하게 그 작동이 되는지 아닌지 그걸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는 과장님 네. 그게 아니고요. 일정하게 몇 년이 지났을 때 정기적으로 이거를 유지보수를 하는 거냐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알람이 떴을 때 유지보수를 하는 거냐를 여쭤본 겁니다. 매년 하는 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다른 항목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없었다는 말씀이죠. 세부 사업이 결정돼갖고 지금 별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를 아마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이걸 바뀌어서 아마 그런 거지. 세부 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예산이 편성됐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인터넷 사용료하고 지금 무단 투기 지역 로고 라이트 설치, 로고 라이트하고 경고판하고에는 차이가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예산은 스마트 경고판은 2억 2,500이고요. 예. 그다음에 무단 투기 지역 로고 라이트 설치는 6,200만 원이에요. 예. 몇 피? 자, 스마트 경고판 그 2억 2,500인데 예. 자, 요거하고 그 로고 라이트 설치하고 지금 둘 다 이제 지금 이동식은 말 그대로 차량 위에다가 뭐 이렇게 해고 다니면서 네온 사인처럼 해가지고 경고를 하시는 건지. 그거는 아니고요. 네네. 이제 이 이동식은 이제 옮겨서 저희가 거점 수거지별로 이제 했을 때 하는 거고요. 로고 라이트는 저녁에 이렇게 가시다 보면 비춰서 이렇게 네네. 글씨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민들한테 의식 전환으로 로고 라이트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이동 경고는 거점 수거지에 저기다 그걸 놓으면 쓰레기 누가 왔을 때 뭐 무단 투기하지 말라는 멘트가 나가고 사람이 나왔을 때 자동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 이게 경고음이라든가. 추가로 경고판 같은 경우는 50대가 더 들어가는데 이 요번에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수요 파악한 건데요. 대부분 이제 읍면동별로 한두 대씩 들어가고 신규 동삭동이라든가 이제 새롭게 된 데는 저희가 2대, 3대 이렇게 더 해줍니다.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두 대씩은 다 해주고 신규라든가 이제 도심이 더 커진 데는 좀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생각에는 더 많이 배치하고 싶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대부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지금 100만 원씩 해가지고 2,500만 원이 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스마트 경고판에 대한 배터리. 네, 맞습니다. 이게 오래되면 이제 배터리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는데 네네. 정확한 수명까지는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설명은 그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그거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네네, 제가 네, 그걸 수명. 수명을 여쭤본 네. 건데 왜냐면 이게 지금 스마트 경고판이 작은 단가가 아니에요. 네, 대당 맞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놓고 싶은 지역도 못 놓고 있는데 예. 40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쭤본 네, 겁니다. 맞아요. 이게 예, 그 의원님 그 배터리까지 나중에 하면 효율이 500만 떨어지면 원이에요. 예, 개당.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이게 400만 원이라고 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항목을 쭉 보면 이 경고판 하나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지금 스마트 경고판 통신료까지 다 들어가면 대당 단가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과연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현재 지금 평택시 전역에 몇 개가 있습니까? 평택시 전체가 스마트 경고판 현황을 보면 총 17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동식이 126대, 고정식이 50대 이렇게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식이 훨씬 더 지금 사용했을 때 효과적이라서 이동식을 더 지금 보완을 하시는 거 예산을 세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게 스마트 경고판이 예산이 커요.
잘라 놓으셔서 그런데 예. 전문업체 유지보수 용역 2천만 원, 뭐 쭉 소모품 교체 뭐 1,500, 고정식 스마트 경고판 이전 설치해가지고 이 그 스마트 경고판을 네. 하나 설치하고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자료도 좀 수집을 좀 해놔 주셔요. 그래서 예산을 쓸 때 효과적이지 않은 거는 기존에 해왔던 거라 또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조금 없애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해서 더 효과적인 부분으로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많이 이제 이동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예. 저는 전체 예. 고덕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삭동 일원에 제가 예. 쓰레기 무단 투기는 아주 근절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예.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예. 환경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 사례가 1년 동안 해서 성과가 보이면 예. 내년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예. 효과가 크고 예산은 적고 하는 게 가장 잘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제 그 성과가 있어서 읍면동 포상급이 있는데 예. 사실은 우리 이관우 의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읍면이잖아요. 아, 예. 예, 읍면이면은 이런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가점이 좀 있습니까? 아, 여기도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번역별로 나눠서 포상금을 그냥 줍니다. 예, 도심 지역하고 전체 나누셨어요? 예, 이게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예. 도시 그걸로 지역 몇 개, 이렇게, 동 몇 개, 읍면 몇 개 네, 이렇게 네, 나눠져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좀 괜찮은데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성과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이렇게 하고 성과금까지 받으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금액을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개수도 적은 개수는 아닌 것 같아요. 12개 읍면동에 지금 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도 12개 읍면동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예, 최근 평가를 해서 아마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결과 있나요? 금내운동의 결과가 뭐 최우수 동이 읍면동이 3군데고 아. 우수가 5군데, 장려가 1군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정났습니다. 이거를 장려로 많이 나눈 거네요. 조금 많은 분들이 예, 가져가셨다고 맞습니다. 예, 예. 기준치를 좀 완화를 하신 거네요. 예, 아유, 맞습니다. 잘하셨네요. 자, 홍보물 제작에 제가 조금 예, 관심을 갖고 봤는데 지금 5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 작년에 2,500이었어요. 예. 자, 50% 이상 인상을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도심지가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 신규 지역이 좀 많이 늘어서 저희가 홍보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도 아시지만 이게 이제 뭐 사람들 인식 개선, 특히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아니면 또 어떻게 배출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좀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럼 이건 그 교육센터에서 교육하는 거하고 별개로 이제 이거를 또 예. 하셨는데 이거는 그럼 발행을 하셔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홍보물은? 아니 읍면동 자체 홍보물 제작을 자체 합니다. 홍보물이에요? 예, 예. 자기 지역에 맞게. 예, 이게 특성에 맞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저희가 200만 원씩. 예, 200만 원씩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잘 만드는 읍면동은 어디입니까? 보셨어요? 아니 아직 내년도 거니까.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네. 예. 이거 신규 사업이십니까? 작년에 2,500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마 그때는 저를 못 봐가지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라도 가장 예. 잘 만드는 읍면동에는 직원들 사기 진작도 있으니까 예. 여기도 포상금까지는 아니지만 예. 뭐 간식비라도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에 대해서 이제 아. 앞서서 질의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페트병하고 캔만 이제 네, 친환경 맞습니다. 자판기에서 회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포인트도 주고 예, 자 이거 수거는 수거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수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네요. 예, 유지관리비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네네. 아마 거기서 다 가져가서 그게 이제 자원 재활용하는 데까지 다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페트병이나 뭐 저기 캔 같은 경우 사실은 또 자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서로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요. 예. 어.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걸 가져가면 이분들이 거기다 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요게 이제 아마 성남하고 잠실, 서초군가 이런 쪽에만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데 시스템을 일단 한 6개 정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좀 늘릴 예정이고 현재 저희도 요거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갖다가 어떻게 좀 개선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6대가 아니고 12대로 올리셨습니다. 아, 12대요. 예, 네네. 자, 지금 설치비가 대당 620만 원이면 뭐 비싼 건지 싼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예. 정도 상식이 있어야지 이게 제가 이제 비싸다 싸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효과를 본 사항이 가장 큰 사항이 어느 사항이라 이거를 결정을 하셨어요? 아까 이게 이제 성남에서. 가장 큰 저기는요. 도심에서 이제 캔이나 투명 플라스틱을 갖다가 지금은 기기에 이제 뭐 꼭 굳이 이분들이 어디 가서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저 읍면동 가서 시민들이 오실 때도 이게 버릴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일단 한 12개를 저희가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하는 거고요. 일단 시민들이 이거를 가서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보면 거기 성공한 데 보면 부모들이 이제 학생하고 와가지고 캔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바로 이제 뭐 멘트도 나오고 포인트도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히 인식 개선 사업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럼 이런 추진하게 거는 됐습니다. 에코센터 교육센터에다가도 한 2대 정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체험 오는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예, 예. 하고 그 음성도 듣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여기에도 아마 에코센터도 네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 예. 같은 경우에 보통 쓰레기통 이제 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여기 예. 보니까 75만 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던데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 쓰레기를 버리면 묶어서 그냥 가져가면 그 분리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버립니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저희들이 그 테이크아웃 한 컵들도 있고 캔들도 먹다가 거기다 그냥 버리니까 만약에 성과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예.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한두 대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분리 배출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라든가 혹시 진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네네. 플라스틱이나 이 캔을 버리실 만한데도 읍면동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도 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두 대 예. 정도 해보시고요. 에코센터 괜찮으시면 하고. 네, 네네 네, 네.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든지 예. 아니면 효과가 있으면 추경을 세우셔도 이런 부분은 예, 쓰레기 주는 있는 데는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올해 한번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네네. 한 상반기에 한번 분석 평가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게 얼마나 거치고 얼마나 주민들한테 이게 포인트가 쌓였나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이게 또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긴 한데 예, 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이 25리터짜리가 예. 800개 예산이 지금 예. 세워져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예. 기존에 있던 음식물 그 수거함하고는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양을 늘리시는 이거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소사벌 카페거리 같은 네. 그 이제 상가 지역의 문전 수거 사업을 몇 군데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문전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도 자기 집 앞에 놔야 되는데 그냥 봉투만 놓으면 안 되니까 그 수거통을 이렇게 이제
딴 데 사줬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걸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소사벌 카페거리 할 때 그거를 안 사드렸어요. 그때 이제 본인들이 사시고 이거를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향후 딴 데도 이제 문전수거 갈 때 이렇게 그 개인 가정집 앞에 내놓는 그거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게 아닌데 25m면 개인 가정집 그러니까 그 세대별로 이렇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악취도 있지만 음. 야생 뭐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예. 다니면서 그 음식물을 건드려 놓으면 이게 참 수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큰 것도 안 놓고 이제 문전수거로 가다 보니까 요런 그렇죠. 용기를 놔야지 고양이나 이런 것도 못 건드리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네.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지역이 어디 지역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소사벌 카페거리도 사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안 사신 분들은 이렇게 좀 보급을 해드릴 거고요. 좀 본인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런 걸 구성해서 해는 지역이 나오면 저희가 문전수거를 늘려주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도 보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먼저 선행하신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건데 그분들은 그럼 손해를 보게 되면 음식물 종량제 봉투라도 서비스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분 탓인데. 그래야지 누가 이거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의원님 이게 문전수거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이 알고 거점 수거보다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시가 그걸 감수하면서 이제 문전수거로 가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먼저 하신 분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똑같은 얘기예요. 95페이지. 지금 생활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뭐 음식물 쓰레기 계속 예. 쭉 나오는데 이것도 더 비슷한 사업이에요. 95페이지하고 104페이지에 차별이 있는 거는 이제 국비가 예. 매칭 사업이라는 게 이제 104페이지에 있는 거고 95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냥 전체 10위로 지금 예. 한 16억 가까이 예산을 음, 편성을 예. 했습니다. 이거 조금 아까 좀 비슷한 거예요. 문전수거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인 그 수거함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어떤 성과를 그 염두에 두고 이 안을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예. 95페이지나 104페이지나 이건 이제 뭐 감시원에 대한 부분이고 104페이지는 예. 95페이지는 폐기물 이제 뭐 제목은 관리라고 하셨는데 예.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유지 보수 로드킬 아까 이제 예. 설명을 다 하셨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16억씩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증액이 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뭐 버스 정류장이든가 길거리에 분리 수거함을 설치해달라는 게 과거에는 설치했다가 몇 년 전서부터는 이걸 또 거의 다 없앴습니다. 왜 없앴다가 없애셨어요? 이게 이제 그 쓰레기를 이제 그 도심에서 배출하지 말고 본인들이 원래는 가져가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트렌드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 카페나 이런 데서 다 이분들이 마시면 들고 나오는 게 테이크아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거리에 이제 특히 버스 정류장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는 이런 분리수거함이 더 필요하다 그러고 저희가 이제 뭐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봐도 저도 가보니까 다 그 선진국 도시에도 이런 게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디자인을 저희가 이제 그냥 그 회색으로만 했다가 디자인을 그 머리 색깔로 넣어가지고 노란색은 재활용을 넣고 그냥은 이제 그 버리는 걸 넣으라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뭐 히딩크냐 뭐 누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도 있었는데 저희가 요거 디자인 공모 받아서 했고요. 요렇게 요런 거 버스 정류장 특히 이제 이런 데는 이런 게 더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역전이나 이런 데도 이게 계속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담배꽁초까지 다 수거를 해주다가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 예산 늘린 거는 이제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는 저희가 인식에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 보면 쓰레기통을 없애기 때문에 없애서 예. 담배꽁초 버리는데 위에 쓰레기가 막 쌓여 쌓여 있고 있습니다. 예. 밑에 이제 쌓여 있고 했었는데 그때 없앴을 때 어떤 정책을 갖고 없앴는지 참 그것도 좀 저도 이제 그때는 전국 우리 평택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이제 그런 쓰레기 그 종량제를 시범을 하면서 이거를 전부 도심마다 다 없애는 정책을 다 했었습니다 한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중에 하나였군요. 지금 보면 그 무단투기 단속 그 보수가 해가지고 예. 기본급을 해서 8시간 50명 214일이 있습니다. 예. 이 지역적인 안배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에 몇 분씩 이게 지금 있냐 하면 50명이에요. 어디 맞습니까? 몇 쪽이요? 50명? 네네. 이분들이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감시를 지금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적발해내는 사항들이 많습니까? 정확한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적발해서. 정확한 네. 실적을 좀 갖고 계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쓰레기로 워낙 이제 쓰레기 양이 평택시 전체에 문제거리가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그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고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아니면 과소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하는 이런 시간을 좀 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50명이 다 필요할 수도 있고 50명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50명이 진짜 얼마나 실적을 냈나 한번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자, 98페이지 제가 마지막으로 예.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환경국에 자료를 요청한 걸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살수차하고 노면 정리차 예. 몇 대를 갖고 있고 1년에 몇 킬로를 뛰었는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제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살수차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갖고 계시죠? 예, 일부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굉장히 다니는 거 보니까 노후가 됐더라고요. 노후된 예. 것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례는 한 번도 22년도에는 없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자, 지금 2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2023년도에 약간 예산은 줄었어요. 2022년도에는 본 예산만 2억 3천을 요구하셨다가 예. 2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뒤에 이렇게 쭉 보면은 보조 인력 뭐 피복비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건데 예. 유지 보수비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쭉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 제가 보니까 이 그 살수차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워낙 공사를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 민원이 좀 많으실 거예요.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주로 지방도로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워낙은 일정 규모의 건설 현장은 본인들이 살수차를 다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미군 기지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살수차를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여름만 되면 미세먼지 차원으로 살수차를 운영에다가 도로 분진 흡입 차량으로 전체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자, 이맘때가 되면 농촌에 가면 예. 그 토지 매립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트럭들이 도로에 떨어뜨리고 다니는 흙들이 워낙 많아서 민원이 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도 살수차를 조금 잘 이렇게 조금 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이 들어가도 조금 그런 데가 많으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살수차 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아우, 요번에 예. 구입하는 것도 좀 있으시죠? 제가 알기로 6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작년인가 샀지 않나? 제가 현재 세 대가 있는데 그 구입 시간 재작년에 산 잘 것 모르겠는데, 같은데요. 예, 예, 그런 네, 것 재작년에 사셔서 작년에 주행 거리를 제가 봤는데 주행 거리가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많이 짧더라고요. 짧았어요. 전체. 아,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뿐만이 아니라 도로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국 예산을 쭉 봤을 때 예. 조금 겹치는 항목들이 너무 많다. 세분화시키지 말고 예. 조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예. 한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끝까지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좀 쉬셨다 하시죠. 자,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